성형외과에서 했으니까 뭐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왜냐면 그거 문제로 되게 많이 오시거든요. 흉터 문제로. 성형 수술을 했다는 거는 얼굴에, 특히 얼굴 피부에 상처를 이제 낸 이후죠. 그러다 보면 이제 붓기도 하고 여러 가지 면역 반응이 일어나기도 하고 하는데요. 우리가 첫 번째로 이제 피부과에서 많이 보는 그 성형 후에 이제 피부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제 보형물을 넣었을 때예요. 보형물. 가장 많이 넣는 데가 코죠, 코. 보형물이 뭐 실리콘이나 고어텍스 같은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본인의 어떤 연고를 떼가지고 넣는 것도 어떻게 보면 보형물인데, 이제 보형물을 넣었을 때 보형물에 대한 면역 반응이 무조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면역 반응이 일어났다가 섬유화가 되고 그냥 끝나서 자리를 잡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가끔 어떤 경우는 면역 반응이 이제 제어가 안 돼서 지속적으로 면역 반응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 주변 피부까지 예민해지고 붉어지고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보형물이 들어가다 보면 거기에 미세 혈류 그 환경이 좀 안 좋아져서 홍조가 지속된다거나 계속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그쪽에 있는 이제 모낭충이나 여드름균 같은 게 이제 계속 그 자라게 돼서 계속 염증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로 보형물이 들어간 경우에는 이제 부위 및 그 주변 부위가 예민해지고 홍조가 생기고 염증이 지속되는 그런 걸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흉터를 우리가 빼먹을 수 없죠. 코 절개한 흉터, 코 밑이라든가 코 주변, 그다음에 귀 뒤에서 연고를 뗀 흉터라든가, 흉터가 관리가 안 돼서 커져서 오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흉터가 한번 생기면은 없애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딱 했을 때 관리를 되게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형외과에서 했으니까 뭐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왜냐면 그거 문제로 되게 많이 오시거든요. 흉터 문제로. 처음에는 성형외과에서 이렇게 관리를 받다가 이게 관리가 잘 안 돼서 이제 레이저 같은 걸 하러 오세요. 근데 이제 레이저를 생각보다 빨리 예방 레이저를 시작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안면 거상이 되게 유행인 것 같아요. 옛날보다. 우리가 성형수술도 되게 트렌드가 있거든요. 한때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양악을 했듯이 요즘에는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안면 거상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리프팅을 하려고 이렇게 뭐 울세라 써마지 뭐 이런 거를 해도 잘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결국에는 리프팅의 끝판왕이 안면 거상 수술이에요. 효과도 가장 드라마틱하고 좋긴 한데, 피부를 그 뼈 근막층이랑 이런 걸 다 뜯어내서 다시 이렇게 꿰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람 몸이 뼈에서부터 이렇게 피부층까지 쭉 연결돼 있고, 거기에서 이렇게 꾸준히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면역 반응이 조절되고 여러 가지 물질들이 주고받는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그게 단절이 되는 거예요. 단절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저희가 분들 봤을 때 이제 거상을 뭐 몇 년 전에 했던 분들이나 몇 달 전에 했던 분들 피부를 봤을 때 피부가 정말 많이 손상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피부가 뭐 헐렁헐렁하다 뭐 이런 느낌이 아니고, 피부에 그냥 미세한 실핏줄 같은 게 되게 많고 지방층과 어떤 근육층 이런 경계들이 이렇게 단절됨으로써 피부 면역이 안 좋아지고 하기 때문에 피부의 건강을 잃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 안면 거상이라고 하는 게 영구적인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영구적인 게 아니에요. 한 10년 정도 간다고 우리가 보거든요, 평균. 피부를 먼저 손상시킨 다음에 노화가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젊은 나이에는 웬만하면 거상술을 하지 않고, 저는 보통 환자분들한테 60대가 넘어가면 생각을 해보라고 말을 합니다. 50대 해도 60대가 되면 다시 처져요. 그러면 그때 또 거상을 하긴 또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안면 거상은 가장 뒤로 미루고 에너지 기반의 장비라든가 실리피팅 이런 걸 좀 해서 이렇게 유지를 하다가 맨 마지막 수단으로 진짜 거의 70이 다 됐을 때 하는 게 좀 어떻게 보면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성형수술 후에 피부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일단 제일 먼저 보습이고요. 보습을 했을 때 피부가 회복하고 재생하는 기능이 잘 유지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병원에 오셔서 붓기를 좀 빼주는 관리가 있습니다. 이제 초음파 관리들을 통해서 붓기를 좀 빨리 빼는 게 조금 도움이 돼요. 왜냐면 부종이 너무 심하면 사실 자리 잡는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림프 순환이 안 되고 계속 오래되면 결국 그 피부들이 좀 망가지게 되거든요. 피부 면역도 변하고 세포 사이의 기질 같은 게 좀 이렇게 변화가 있어서 건강상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형 후에 붓기를 빨리 빼는 것이 좋고요. LDM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정말 거의 매일 이렇게 자주 해주는 게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붓기는 빨리 없앨수록 좋다, 명심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흉터 같은 경우에도 성형수술이나 어떤 뭐 수술 흉터, 다쳐서 생긴 흉터는 실밥을 뽑고 일상생활 가능한 거는 딱 뭐 2주나 뭐 한 달 사이 이때부터 가능하지만 흉터가 안정되기까지 6개월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6개월 이후에 흉터가 안정화가 되는 건데, 우리가 6개월 이전에 손을 써야 돼요. 과한 흉터가 생기는 걸 좀, 아니면 과한 흉터가 아니어도 그 자리에 뭐 이렇게 파인 흉터 같은 것도 생길 수 있거든요. 예방하기
예방하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치료하는데 우리가 한 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달 후부터 적극적으로 흉터 예방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바르는 거는 직후부터 할 수 있고요. 한 달 후부터는 레이저나 이런 거 할 수 있고, 고압산소 치료도 수술 후에 직후부터 하는 게 아주 흉터를 좀 이렇게 예방하거나 예쁘게 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 바르는 흉터 예방 치료제랑 그다음에 흉터 예방 레이저, 그다음에 고압산소 이런 것들을 같이 하면은 성형 수술 후에 흉터를 예방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